냄새 못 맡는 요리사가 요리대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무대 위엔 이른이 넘은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미션은 향으로 재료를 맞히기입니다.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객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냄새 못 맡는데 왜 나온 거야? 그 순간 객석 한 구석에서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50년 전 그날의 불길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2023년 10월 어느 목요일 오후 하루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외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정류장 맞은편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73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인사하네. 옆집 박순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빨갛게 익은 고추를 하나씩 햇볕 잘 드는 자리에 펼쳐놓을 뿐. 쯧쯧, 저 양반 또 저러네. 박순자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마을 슈퍼 앞 평상에서는 동네 어르신 네 분이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김씨 말이여. 구판식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표정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 웃는 거 본 지가 언제요? 혼자 사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최덕배 할아버지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들도 서울 가서 소식 없고 마누라는 10년 전에 죽고 그러니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왜 된장찌개가 끓어넘쳐도 모르는지, 왜 마당의 쓰레기 더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도 인상 하나 안 찌푸리는지, 할아버지의 낡은 2층 목조 주택, 1층 부엌의 낡은 LG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국물이 넘쳐 부리로 떨어졌습니다.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KBS 6시 뉴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태우네, 저 양반.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냄새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1993년 7월 23일 이후로부터입니다. 30년 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던 평화로라는 중국집 주방에서 낡은 린나이 가스레인지가 폭발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튀어오른 불꽃이 당시 43세였던 김철수의 얼굴을 덮쳤고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3주간의 치료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후각신경은 영구적으로 손상됐습니다. 환자분, 냄새는 앞으로 평생 맡기 어려우실 겁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담당의사 박민수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철수는 세상의 모든 향기와 작별했습니다. 봄날 진해벚꽃의 향기도, 여름밤 섬진강 풀냄새도, 가을 들판에 벼있는 냄새도, 겨울 아침 군고구마 냄새도 그에게는 모두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할아버지는 혼자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낡은 사각 밥상 위에는 햇반 1개, 김치찌개 1그릇, 김치는 3일 전 거, 시금치 나물, 슈퍼에서 구매한 반찬, 배추김치 조금. TV에서는 전국 노래자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동에서 오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하지만 타버렸습니다. 검게 눌어붙은 김치.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먹어 내려갔습니다. 냄새도 모르고 맛도 무뎌진 혀로 그저 배만 채우는 식사.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래된 벽걸이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집 전화가 울리는 건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손자 김민준. 할아버지의 외아들 김상현이 아들. 올해 28.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자란
10년 전 고등학생 때 한 번 본 이후로 소식이 끊긴 손자 민준이었다. 할아버지, 제가 내일 내려가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악양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10년 만에, 왜 갑자기?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2층 작은 방을 치웠습니다. 10년 동안 손 한 번 대지 않은 먼지 쌓인 그 방. 15년 전에 산 낡아빠진 LG 선풍기, 삼성 브라운관 15인치 TV, 오래된 이불장, 빛바랜 꽃무늬 이불, 모두 아내가 살아있을 때 쓰던 것들. 할아버지는 걸레로 방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이불을 꺼내 마당에서 털었습니다. 팡팡, 먼지가 날렸지만 할아버지는 기침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박순자 할머니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씨, 이 밤중에 뭐 하는 기요? 몇십 년 만에 손자가 온다는구만. 뭐? 손자가? 처음으로 김철수 할아버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거의 10년 만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마을 슈퍼로 향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 강미숙.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강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김씨 어르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할아버지는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삼양라면 5개, 스팸 1캔, 계란 10개, 우유 1리터짜리 하나, 바나나 1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동식품 코너에서 오뚜기 냉동짜장면 3인분을 집었습니다. 김씨, 오늘 장 크게 보네요. 강미숙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손자가 와. 아이고, 그래요? 몇 년 만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현금 23,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닐봉지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10년 만에 오는 손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갑자기 시골까지 내려오는 걸까? 할아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하동시외 버스터미널발 마을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정류장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민준, 28세, 검은색 유니클로 후드티에 빛바랜 청바지, 3년 신은 낡은 아디다스 운동화에 손에 든 것은 검은색 작은 캐리어 하나. 운전기사 박동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손님, 여기서 내리시는 거 맞아요? 이 동네 젊은 사람 없는데. 민주는 대답 없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민주는 홀로 정류장에 남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할아버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좁은 시멘트 골목길,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마지막으로 왔던 이곳. 그때는 할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왔었고 집은 훨씬 더 밝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흠집 투성이인 삼성 갤럭시 S22를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127개. 대부분은 퇴사한 회사 단톡방 메시지들과 대학 동기들의 걱정 메시지. 어머니의 연락 15통. 민주는 화면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에는 김철수라고 쓰인 바램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작업복 바지, 흰색 러닝 셔츠, 고무 슬리퍼, 얼굴 주름 가득하지만 또렷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10년 만의 재회. 하지만 포옹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많이 말랐네. 민준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 풍경, 먼지 냄새, 오래된 집 특유의 눅눅한 냄새.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냄새를 전혀 맡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왔습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컵 2개. 침묵이 온 집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회사 그만뒀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을 뿐.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이었어요. 반도체 설계팀. 연봉 5천만 원. 대학 동기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엄마 아빠도 자랑스러워하셨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저 3년 동안 버텼는데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민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 빼고는 쉰 적이 없어요. 밤 11시에 퇴근하면 새벽 2시까지 집에서 또 일하고.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 8월에는 팀장님한테 결제 서류로 맞았어요. 회의 중에 실수했다고. 이것도 못해. 네 대학 어디 나왔어? 하면서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팀원 하나가 과로로 쓰러졌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민주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속옷 3벌, 티셔츠 2장, 세면도구, 수면제, 신경안정제, 노트북, 그리고 한 장의 서류, 사직서. 민준이 서류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2주 전인 10월 15일에 냈어요. 인사팀장이 말렸어요. 요즘 경기에 좋은 회사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엄마한테 전화 갔더라고요. 그날 밤에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민준아, 정신 차려. 네가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근데 할아버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천천히 손을 뻗어 민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것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모르겠고 친구들 만나도 재미없고 드라마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할아버지, 저 마음이 많이 고장난 것 같아요. 민주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할아버지는 손자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충고도 질책도 그저 묵묵히 등을 쓰다듬을 뿐. 한참이 지나고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눈물 자국,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짜장면 먹고 싶어요.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짜장면. 그 단어를 들은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50년 전 기억이 순식간에 떠오르는 듯한 표정.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3장, 100원짜리 동전 7개, 50원짜리 동전 4개, 총 3,900원. 배달 짜장면 한 그릇 6,000원. 부족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배달시킬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집에서 해 먹자.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요리를 하세요? 10년 전 기억에는 할머니만 요리를 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밥상 앞에 앉아 기다리기만 하셨는데,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찬장 안에는 오뚜기 춘장 1병, 백설 식용유, 사조 참치캔 3개, 오뚜기 진간장, 설탕, 그리고 냉장고에서 양파 2개, 대파 1대, 돼지고기 앞다리살 300g. 할아버지는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요리하실 줄 아세요?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낡은 중화웍을 꺼냈습니다. 삼이웍, 30년 된 것이었고, 손잡이는 낡았지만 웍 표면은 기름으로 까맣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웍은 오랫동안 사용된 것이라는 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앉아 있어. 금방 해줄게. 민주는 멍하니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리를? 부엌에서 치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지고 웍이 달궈지는 소리. 민주는 식탁에 앉아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굽은 등, 거친 손, 느린 움직임. 하지만 그 손놀림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일을 평생 해온 사람처럼.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30년 전 마지막으로 이 웍을 잡았던 날, 1993년 7월 23일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평화루. 그날 밤 가스가 폭발했고 그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후각신경을 영구적으로 잃었습니다. 퇴원 후 그는 이 웍을 신문지에 싸서 수납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자의 짜장면 먹고 싶어요라는 그 한마디가 3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웍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가스 밸브를 돌렸습니다. 라이터를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웍 아래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그냥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올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아 있어. 민주는 할 수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백설 식용유 500ml 병을 집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옷에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식용유가 검은 웍 표면을 타고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름을 두른 뒤 불을 중불로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주는 이상했습니다. 왜 냄새를 안 맡지? 요리할 때는 기름 냄새로 온도를 확인하는 게 정상 아닌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코를 웍 쪽으로 가까이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살짝 숙이고 귀를 웍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기름이 서서히 데워지는 소리. 일반인에게는 그저 지글지글 소리일지 몰라도,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달랐습니다. 치직치직, 아직 차가움. 치익, 적당한 온도. 치익, 너무 뜨거움. 할아버지는 정확히 치익이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0초. 치익.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 작게 중얼거리며 미리 준비해둔 양파 2개를 집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마 위에 양파를 올리고 누가 봐도 낡은 15년 된 20cm 중식도로 빠르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리드미컬한 칼질 소리. 양파가 정확히 1cm 크기로 잘려나갔습니다. 자로 잰 듯 균일한 크기. 민주는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미친. 저게 사람 손이야?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50년간 웍 앞에 섰던 손. 비록 30년간 쉬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양파를 다 썬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돼지고기 앞다리살 300g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기를 역시 1cm 먹기 좋은 크기로 정확하게 깍둑 썰기 했습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배우신 거지? 기름이 완벽하게 달궈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썰어둔 돼지고기를 웍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던져 넣었습니다. 격렬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기름이 가스레인지 주변에 튀었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빠르게 고기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주걱이 웍을 치는 소리,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드럼 연주처럼 3초에 한 번씩 뒤집고 5초에 한 번씩 저으며 7초에 한 번씩 웍을 흔들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리로 요리하고 있다. 고기가 70% 정도 익었을 때 할아버지는 오뚜기 춘장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갈색의 춘장, 짠 냄새와 단 냄새가 섞인 특유의 향. 민주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냄새를 전혀 맡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스테인리스 숟가락으로 춘장을 정확히 3숟가락 떴습니다. 계량하지 않았지만 정확히 90g. 그리고 웍에 철썩하고 넣었습니다. 춘장이 뜨거운 옷에 닿는 순간 강렬한 향이 부엌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탄 듯하면서도 달콤한, 구수하면서도 짭짤한 그 독특한 춘장향이 마치 산소처럼 내 코를 자극시켰습니다. 우와, 냄새 대박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향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색을 봤습니다. 춘장이 웍에서 변하는 과정. 검은색 생춘장. 10초. 진갈색 볶이기 시작. 20초. 황금빛 갈색 완벽한 타이밍. 5초만 더 지나면 까맣게 타버리는 것을. 할아버지는 춘장이 정확히 황금빛 갈색이 되는 순간 물 한 국자 200ml를 부었습니다. 폭발적인 증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민준이 와 하고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주걱으로 춘장을 저었습니다. 춘장이 물과 섞이며 걸쭉한 소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확히 2분 30초 동안 저었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타이머도 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0초가 지난 순간 할아버지는 주걱을 멈췄습니다. 민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머릿속에 시계가 있는 건가? 할아버지는 불을 약불로 줄이고 썰어둔 양파를 넣었습니다. 양파가 뜨거운 춘장 소스에 닿으며 달콤한 향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으아, 진짜 미쳤다.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양파를 30초간 볶고 대파 한 대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분간 볶았습니다. 모든 타이밍이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짜장 소스 완성. 이제 면을 삶을 차례. 할아버지는 스테인리스 냄비에 물을 3리터 가득 채워 강불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금방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냄새 없이 요리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자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냄새는 못 맡아. 하지만 소리는 들린단다. 기름이 끓는 소리, 고기가 익는 소리, 춘장이 타기 직전의 소리. 할아버지는 웍에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몸이 기억해.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냉장고에서 오뚜기 생면 2인분을 꺼냈습니다. 면을 끓는 물에 풍덩 넣었습니다. 면이 물속에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민주는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시계도 안 보는데 어떻게 시간을 재지? 10, 20, 30, 40, 47. 정확히 47초. 할아버지는 스테인리스 채로 면을 건져 올렸습니다.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시간 어떻게 재세요? 시계도 안 보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체에 든 면을 흔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봐도 알아. 면은 47초가 딱 맞거든. 48초면 너무 익고 46초면 덜 익어. 47초.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미쳤다. 아니, 진짜 요리사였구나. 할아버지는 흰색 사기 그릇에 면을 담았습니다. 그 위에 웍에서 완성된 짜장 소스를 국자로 정확히 2국자 떴습니다. 진한 갈색 소스가 흰 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 12개를 채썰어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드디어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릇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앞에 놓인 짜장면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완벽한 비주얼. 배달 짜장면처럼 기름이 둥둥 뜨지도 않고 인스턴트처럼 번들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스럽게 만든, 사람 손으로 만든 따뜻한 음식. 민준은 천천히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간 회사 생활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배달 짜장면, 인스턴트 라면. 먹는다는 행위가 그저 살기 위한 연료 주입이었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한 그릇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으로 면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진한 갈색 춘장 소스가 면발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그 면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입 안으로 들어온 윤기가 좔좔 흐르는 짜장면 면발. 그 순간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면을 씹었습니다. 면의 쫄깃한 식감, 춘장의 깊은 맛, 양파의 은은한 단맛, 돼지고기의 구수한 기름맛.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뭔지 모를 온기. 민주는 천천히 또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입. 먹을수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배달 짜장면처럼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체인점 짜장면처럼 단조롭지도 않았습니다. 냉동 짜장면처럼 공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짜장면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입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 민주는 그릇을 내려놓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보통 짜장면 맛이 아니에요. 제가 3년 동안 매주 2번씩 시켜 먹었던 그 짜장면이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체인점 맛도 아니에요. 회식 때 먹었던, 점심시간에 먹었던 그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맛이 아니에요. 민준은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그때 민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당황해서 손등으로 눈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지는 맛이에요. 온기의 맛.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 혼자 원룸에서 배달 음식을 먹으며 컴퓨터 화면만 보던 밤들. 새벽 2시에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책상 앞에서 우적우적 씹어 먹던 날들. 회사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퍼서 5분 만에 후루룩 먹고 나오던 점심들. 그 모든 시간 동안 민준이 잃어버린 것. 그것은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악양면의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억했습니다. 1973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평화루 2층짜리 낡은 건물. 1층은 중국집 홀, 2층은 주방과 사장님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 그곳에서 23 청년 김철수는 보조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월급 15만 원, 근무 시간은 하루 16시간, 휴일 없음. 1973년 4월 어느 날 주방에 덩그러니 혼자 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수야, 사장 박만식이 소리쳤습니다. 짜장면 3개 더. 네. 철수는 웍에 기름을 두르고 춘장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 한 명이 비틀거리며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작업복, 지능 돋은 장화, 피곤에 찌든 얼굴. 짜장면 하나요? 남자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주방에서 그 남자를 슬쩍 봤습니다. 건설 노동자인가? 당시는 1970년대 초 한강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철수는 웍에 기름을 두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리고 그는 평소보다 돼지고기를 2배 넣었습니다. 양파도 더 많이, 춘장도 진하게. 철수야, 뭐해? 빨리 안 내보내고. 사장이 소리쳤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고 정성껏 짜장면을 완성했습니다. 10분 뒤, 그 남자가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운 것처럼. 이거, 고향에 계신 어머니 손맛 같네요. 남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장 박만식이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네. 너 짜장면에 고기 너무 많이 넣었어. 원가가 얼만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손님, 울더라. 네 짜장면 먹고 눈물 흘리면서 나가더라고. 사장은 철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철수야, 너는 요리사 체질이야. 냄새로 사람을 읽는 재주가 있어. 손님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냄새만 맡으면 아는 것 같아.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냄새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맛을 만들게 돼요. 1975년, 김철수는 평화로의 수석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 25세, 월급 35만 원, 서울에서 손꼽히는 짜장면 맛집, 평화로 가면 김철수 요리사가 만든 거 먹어야 해.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짜장면을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짜장면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맛이에요. 1978년, 김철수는 같은 동네에 사는 2살 어린 이영숙과 결혼했습니다. 1980년, 아들 김상현이 태어났습니다. 1985년, 김철수는 평화로의 공동사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7월 23일,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2023년 10월 27일, 할아버지는 창밖 노을을 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짜장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처음으로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옛날엔 요리사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웍 앞에 섰지. 민준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요리사였어요? 응.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던 집이었어. 민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 계세요? 왜 시골에서 혼자?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2층 작은 방. 할아버지는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맨 위 서랍.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오래된 사진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봐.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1973년 흑백 사진. 젊은 할아버지가 하얀 요리복을 입고 웍 앞에 서 있는 모습. 1980년 컬러 사진. 평화로 간판 앞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이 웃고 있는 모습. 1985년 신문 기사. 서울 최고의 짜장면 맛집 평화로 김철수 요리사의 마법 같은 손맛. 민주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진짜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옛날 얘기야. 민주는 사진첩을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1993년 7월 신문 기사. 이촌동 중국집 가스 폭발. 요리사 1명 중상. 그리고 그 아래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사진. 얼굴 전체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냄새를 잃었어.
할아버지는 뭔가에 잠기듯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평화루 주방. 김철수는 웍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의 짜장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철수는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웍을 닦고, 도마를 씻고, 칼을 정리하고. 하지만 가스레인지가 이상했습니다. 불을 껐는데도 치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밸브를 잠그려 했습니다. 하지만 펑! 불길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철수는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주방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야. 빨리 소방서에 연락해. 사장 박만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붉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철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환자 실어. 빨리. 구급대원들이 철수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도 화상. 철수의 아내 영숙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0살 아들 상현도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예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영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후각신경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각신경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굴에 입은 화상으로 코 안쪽 점막과 후각신경이 손상됐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자체가 손상되어 후각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복도에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영숙의 입이 떨렸습니다. 후각이 안 돌아온다고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구적입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남편은 요리사인데 냄새를 못 맡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주 후 김철수는 퇴원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름거리는 꽃으로 가득했지만 철수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철수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 하지만 철수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냄새를 못 맡으면 미각도 80% 떨어집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은 멀쩡하잖아. 다시 요리할 수 있어.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철수는 평화로로 갔습니다. 사장 박만식이 반겼습니다. 철수야, 괜찮아? 네, 사장님. 철수는 웃으려 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사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야. 냄새를 못 맡는 요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알았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냄새로 사람을 잃고 냄새로 요리를 만들던 자신, 그 재능을 잃었다는 것은 요리사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웍 앞에 섰습니다. 당신, 뭐해? 영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짜장면 만들어 볼게. 철수는 웍에 기름을 두르고 춘장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냄새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춘장이 타는 냄새도, 기름이 끓는 냄새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춘장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철수는 주걱을 놓았습니다. 안 돼. 후각 없인 안 돼. 영숙이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다른 일 하면 돼요. 하지만 철수는 웍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1993년 10월, 김철수는 평화로를 떠났습니다. 20년, 웍 앞에 섰던 20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 냄새도 요리도 없는 곳으로 도망쳤지. 민주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거예요. 민준이 하동에 내려온 지 나흘째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마당 일을 돕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할아버지는 짜장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는 그 짜장면을 먹으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추천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요리왕 선발대회 예선 모집 중 전국의 숨은 요리 고수를 찾습니다. 나이, 경력 제한 없음, 상금 5천만 원. 민주는 영상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 화면 속에서는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웍 앞에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지만 요리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영상을 끄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요리는 진짜 다르잖아. 그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할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상상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짜장면 2그릇이 식탁에 놓였습니다. 민주는 짜장면을 먹으며 할아버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웍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는 냄새는 맡지 못하지만 소리로, 색으로, 시간으로 완벽한 짜장면을 만드는 그 손.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민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TV 요리 대회 나가세요. 할아버지는 짜장면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뭐?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요리왕 선발대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요. 요리 대회. 나이 제한 없고 경력 제한도 없대요. 할아버지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난 냄새를. 민주는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여기 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민준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3년 동안 버텼는데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또 가야 하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재미없고 드라마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밥 먹어도 맛이 없고 저는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민주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짜장면 먹고 나니까 다시 해보고 싶어졌어요. 뭐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하고 싶어졌어요. 할아버지 짜장면에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거든요.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아,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포기했어요. 회사에서, 사회에서 전부 그냥 도망쳤어요.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냄새 없이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저한테 이렇게 완벽한 짜장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는 도망친 거야. 서울에서 여기로, 웍에서 멀리.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요리하시잖아요. 냄새 없이도. 거실에는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보여주세요. 할아버지가 포기 안 하셨다는 걸. 할아버지는 손자를 쳐다봤습니다. 왜?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나. 민주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30년간 잊고 살았던 상처를 다시 들춰내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 할아버지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것은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1990년 신문 기사, 서울 최고의 짜장면, 평화루. 할아버지는 그 신문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나야. 민주는 신문을 봤습니다. 젊은 할아버지가 웍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엔 사람들이 날 보러 왔어. 내 짜장면 먹으러. 그때 난 자랑스러웠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냄새 잃고 나서 부끄러웠어. 냄새도 못 맡는 주제에 어떻게 요리사라고 하냐고. 민주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 여기로. 아무도 날 모르는 곳. 그리고 30년 동안 웍을 잡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네가 왔잖아. 짜장면 먹고 싶다고 했잖아.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 내가 냄새 없어도 요리할 수 있다는 걸.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나가볼까?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네 말이 맞아. 나 30년 동안 도망치기만 했어.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또 도망치면 그땐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맙지. 나한테 용기를 줘서.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요리왕 선발대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예선 접수 11월 5일까지.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 6일 남았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신청할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신청서 작성. 이름 김철수. 나이 73세. 경력 요리사 20년. 특이사항 후각 상실. 민주는 특이사항 부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써도 돼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써라. 숨길 거 없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후각 상실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연구 손상. 이라고 적었습니다. 신청 완료. 접수되었습니다. 11월 8일 예선 일정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됐어요. 할아버지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얼굴. 그날 밤, 민주는 2층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실 수 있을까? 냄새 못 맡는 요리사가 TV 대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나.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 복도 건너편. 할아버지도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손. 73년을 살아온 손. 50년간 웍을 잡았던 손. 다시 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해야지.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11월 1일 새벽, 할아버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요리왕 선발대회 김철수님 예선 통과되셨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 꼭 참석해주세요. 할아버지는 문자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다음 날 아침,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서울 가서 연습 좀 하고 올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준비하자. 이 웍으로. 할아버지는 30년 된 웍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웍이 날 기억하고 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3번. 손의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민주는 그 모든 짜장면을 다 먹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건 춘장이 좀 탔어요. 그래, 10초 일찍 물을 부어야겠구나. 할아버지는 메모했습니다. 11월 7일, 대회 전날, 할아버지와 민주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동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4시간 30분. 버스가 출발하며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서울을 다시 가는구나.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드림센터 1층 로비. 할아버지와 민주는 대형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우와. 민주는 입을 벌렸습니다. 로비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 95번 김철수 씨. 안내 데스크 직원이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보더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철수님, 73세. 그리고 특이사항 부분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후각, 상실. 직원은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진짜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를 못 맡는데 요리사가? 속삭이는 소리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기실에 참가자 1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반대편에서 40대 남자 참가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들었어? 냄새 못 맡는 사람이 왔대. 73살 할아버지래.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헐, 진짜? 그게 무슨 요리사야? 슈어로 나온 거 아냐?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하지만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입장하세요. 스태프가 소리쳤습니다. 참가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너는 관객석으로 가. 네, 할아버지. 파이팅! 민준은 할아버지를 껴안고 관객석으로 향했습니다. MBC 스튜디오. 거대한 무대. 무대 위에는 조리대 20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대형 조명, 사방에는 카메라 5대, 심사위원석 앞에는 유명 셰프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영 셰프 미슐랭 원스타, 박수진 셰프 요리 연구가, 이강민 셰프 중식 전문가, MC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40대 여성 개그우먼.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왕 선발대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준도 손뼉을 쳤습니다. 오늘 예선에는 총 100분이 참가하셨는데요. 이 중 단 10분만 본선에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참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이영희 씨. 50대 아주머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30년 경력 한식 전문가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 후 90번 정민수 씨.
참가자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라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합격했고 어떤 사람은 탈락했습니다. 민주는 관객석에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나오시지? 105번 김철수 씨. 드디어 할아버지 차례였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러자 무대 뒤에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3세, 작은 키, 굽은 등, 주름 가득한 얼굴. 관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할아버지 몇 살이야? 저렇게 연세 많으신 분도 나오네. MC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철수입니다. 73세입니다. 관객석에서 오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MC가 물었습니다. 어떤 요리 하실 건가요? 짜장면입니다. 오, 짜장면. MC가 밝게 반응했지만 관객석 한쪽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짜장면. 그냥 중국집 음식 아냐? 너무 흔한데. MC가 서류를 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김철수 씨. 여기 특이사항에. MC는 말을 멈췄습니다. 심사위원 김태영 셰프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후각. 상실.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말 냄새를 못 맡으시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0년 전에 일었습니다. 그리고 관객석 한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냄새 못 맡는데. 웃음이 터졌습니다. 냄새 못 맡는데 요리사? 그게 말이 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대 위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사위원 이강민 셰프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요리에서 후각은 가장 중요한 감각인데 그걸 잃으셨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 김태영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냄새 없이 요리한다는 건 눈 감고 그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관객석에서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MC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김철수 씨는 왜 이 대회에 나오신 건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객석의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두 손을 모으고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3년 동안 회사에서 버티다가 지쳐서 내려왔어요. 완전히 무너진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짜장면을 먹고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냄새는 못 맡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웍 앞에 섰던 이 손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심사위원 박수진이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 냄새 없이 정말 요리할 수 있으신 겁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태영 셰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동정표는 없을 겁니다. 오직 맛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C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김철수 씨, 짜장면 조리 시작하세요. 제한 시간 30분.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조리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가스레인지, 웍, 춘장, 돼지고기, 양파, 생면,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웍을 들었습니다. 30년 된 자기 웍이 아니었습니다. 새 웍, 무게도 다르고 손잡이 느낌도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웍으로 할 수 있을까? 그때 관객석에서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두 손을 모으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할아버지는 가스 밸브를 돌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에 웍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관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진짜 하네? 냄새도 못 맡는데. 될까? 민주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무대 위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름이 데워지는 소리. 아직이야. 지금이다. 할아버지는 돼지고기를 넣었습니다. 격렬한 소리와 함께 기름이 튀었습니다. 심사위원 이강민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한데? 박수진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냄새 안 맡고도 기름 온도를 어떻게 맞추지? 김태영은 팔짱을 끼고 할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흥미로운데 할아버지는 주걱으로 고기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리드미컬한 소리, 그리고 춘장을 넣었습니다. 진한 향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와, 냄새. 관객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냄새를 전혀 맡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춘장의 색을 봤습니다. 검은색에서 진갈색으로, 황금빛 갈색으로. 지금 물을 부었습니다. 증기가 폭발했습니다. 심사위원 김태영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사람, 진짜네. 25분 경과. 할아버지는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관객석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40, 41, 42, 47. 할아버지는 면을 건져 올렸습니다. 30분.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시간 종료. MC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릇에 면을 담고 그 위에 짜장 소스를 부었습니다. 오이채를 올렸습니다. 완성. 할아버지는 완성된 짜장면을 심사위원석으로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스태프가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짜장면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이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김태영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한 가닥 집어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박수진 심사위원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강민 심사위원은 면을 먹은 뒤 소스까지 한 숟가락 떴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관객석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MC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 평가 부탁드립니다. 김태영 셰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냄새를 못 맡으시는데 이렇게 완벽한 짜장면을 만드시다니. 이건. 그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적입니다. 관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기적? 박수진 셰프가 말했습니다. 면의 식감이 완벽합니다. 춘장 소스의 농도도 정확하고요. 무엇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짜장면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느껴져요. 이강민 셰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중식 요리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짜장면을 먹어봤죠. 하지만 이건. 그는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짜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태영 셰프가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김철수 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선 진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관객석이 환호했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본선 1차, 같은 스튜디오. 이번에는 예선을 통과한 10명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8번 조리대에 섰습니다.
민주는 관객석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MC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본선 1차 미션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글자가 떴습니다. 첫 번째 미션, 향으로 재료를 맞춰라.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MC가 설명했습니다. 눈을 가린 상태에서 냄새만으로 10가지 재료를 맞히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10분, 10개 중 7개 이상 맞히면 통과입니다. 무대 위에 검은 천과 재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각 조리대마다 바질, 레몬그라스, 계피, 정향, 고수, 생강, 마늘, 후추, 깨, 월계수잎, 10가지 향신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재료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냄새로 맞히라고? 나는 냄새를 못 맡는데. 옆 조리대의 젊은 참가자가 할아버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어떻게 하려나? 냄새 못 맡는다며? 1번 참가자부터 시작합니다. MC가 소리쳤습니다. 1번 참가자 30대 여성 셰프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은 천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재료를 코에 가까이 대기 시작했습니다. 바질, 정답. 레몬그라스, 정답. 계피, 정답. 술술 맞췄습니다. 10개 중 9개 정답. 통과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2번, 3번, 4번 참가자 모두 7개 이상 맞췄습니다. 7번 참가자까지 모두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차례. 8번 김철수 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스태프가 검은 천을 건넸습니다. 눈을 가려주세요. 할아버지는 검은 천을 눈에 둘렀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작. 첫 번째 재료가 코앞에 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료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잎사귀 같은 느낌. 모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바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료. 역시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레몬그라스였습니다. 세 번째. 모르겠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딱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되네. 냄새 못 맡으면 당연하지. 애초에 물이었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4번째, 5번째, 6번째. 할아버지는 모두 틀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도 맞추질 못했습니다. MC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7개 이상 맞히셔야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검은 천을 벗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객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쇼였어. 냄새 못 맡는 주제에 왜 나온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마.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사위원 김태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아쉽지만 이번 미션은 탈락입니다. 그때 관객석에서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손자를 봤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후각이 없이도 요리하셨잖아요. 하지만 MC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7개 미만은 탈락입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대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역시 안 되네. 당연하지. 냄새를 못 맡는데. 할아버지는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왔습니다. 무대 조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역시 물이었나. 냄새 없이 요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였나.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50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1993년 병원 침대. 의사가 말했습니다. 후각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리사로서, 인생으로서 무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할아버지는 멈춰섰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포기하시면 저도 포기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손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회사에서 지쳐 완전히 무너진 채 내려왔던 그 아이. 할아버지 짜장면 먹고 나니까 다시 해보고 싶어졌어요. 민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나는 30년 동안 도망쳤어. 서울에서도, 내 몸의 일부였던 웍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할아버지는 다시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MC가 놀라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MC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관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냄새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리사가 냄새를 못 맡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자가 다시 웍 앞에 서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냄새는 못 맡아도 사람은 느낄 수 있다는 걸. 요리는 냄새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할아버지는 심사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미션은 실패했지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았습니다. 저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관객석 한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곧 관객석 전체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가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심사위원 박수진이 일어섰습니다. 김철수 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수진은 다른 심사위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규정상 이번 미션은 탈락이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기술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요리사의 정신도 평가합니다. 김태영 셰프도 일어섰습니다. 김철수 씨는 향 맞히기 미션은 실패하셨지만 요리사로서의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나십니다. 이강민 셰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3명의 만장일치로 세 심사위원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특별 통과입니다. 관객석이 환호했습니다. 민주는 뛰어올라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우셨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무서웠어. 냄새 못 맡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줄 처음 알았어.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믿어줬으니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어느덧 본선 2차의 날이 밝았습니다. 특별 통과로 살아남은 할아버지를 포함해 총 5명의 참가자만 남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5개의 조리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번 조리대에 섰습니다. 민주는 관객석 맨 앞에 앉아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MC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본선 2차 미션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글자가 떴습니다. 2번째 미션, 누군가를 위한 한 그릇. MC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단 한 그릇의 요리를 만들어주세요. 자유 주제입니다. 제한 시간 60분. 심사 기준은 맛과 진정성,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든 의도입니다.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번 참가자 35세 여성 셰프가 요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프렌치 기법의 한우 스테이크를 만들겠습니다. 2번 참가자 42세 남성 셰프도 요리를 발표하였습니다. 분자요리 기법으로 전복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번 참가자 28세 여성, 이탈리안 리조또를, 5번 참가자 50세 남성, 일식 오마카세를, 모두 화려한 요리들이었습니다. MC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무엇을 만드실 건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짜장면입니다. 관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또 짜장면. 예선 때도 짜장면이었잖아. 너무 단조로운 거 아냐? 심사위원 김태영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관객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짜장면 말고 다른 거 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짜장면밖에 할 줄 모르는데 뭘. 민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생각나세요? 할아버지는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제일 처음 해주셨던 요리요. 짜장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민준은 웃었습니다.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그 얘기 하셨대요. 1978년 봄, 할아버지가 28이었을 때 같은 동네에 사는 이영숙이라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그녀를 평화로로 초대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젊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냄새를 맡았을 때 비누 냄새, 빨래 냄새, 피곤한 냄새. 이 사람, 오늘 하루 종일 일했구나. 그래서 할아버지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짜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물볶음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볶음밥이 아니었습니다. 새우, 오징어, 홍합, 계란 3개, 밥알 하나하나 기름에 코팅이 되어 있었고 그 위에 특제 소스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봄나물을 살짝 올렸습니다. 영숙은 그 볶음밥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젊은 할아버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보이셔서요. 기운 나시라고. 영숙은 그날 그 볶음밥을 다 먹고 말했습니다. 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만들어주세요. 그 볶음밥.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난 냄새를 못 맡잖아. 그 볶음밥은 재료의 향을 맞춰야 하는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냄새 없이도.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MC를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짜장면이 아니라.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해물볶음밥을 만들겠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요리 시작.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60분. 다른 참가자들은 화려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등심, 트러플 오일, 전복, 캐비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재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새우 10마리, 오징어 1마리, 홍합 200g, 계란 3개, 대파 1대, 당근 1개, 양파 1개, 냉장고에서 하루 묵은 밥,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나물 1줌. 할아버지는 천천히 새우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떨렸습니다. 45년 만에 만드는 요리. 아내를 위해 만들었던 그 요리. 10분 경과. 할아버지는 웍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기름이 데워지기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름이 끓는 소리. 적당한 온도. 새우를 넣었습니다. 새우가 익으며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색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색에서 분홍색으로, 분홍색에서 빨간색으로, 딱 빨간색이 되는 순간 새우를 건져냈습니다. 20분 경과. 이제 오징어 차례. 오징어를 넣고 정확히 30초 볶았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관객석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30분 경과. 이제 밥을 볶을 차례. 할아버지는 웍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센 불에 그리고 차가운 밥을 넣었습니다. 밥알이 웍에 닿는 소리. 주걱으로 빠르게 볶기 시작했습니다. 리드미컬한 소리. 밥알이 하나하나 기름에 코팅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 박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저 손놀림. 완벽한데요? 이강민 셰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건 50년 경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40분 경과. 할아버지는 계란 3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웍의 빈 공간에 계란을 부었습니다. 계란이 익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간을 셌습니다. 계란이 반쯤 익었을 때 밥과 섞었습니다. 노란 계란이 밥알을 감쌌습니다. 50분 경과. 이제 해물을 넣을 차례. 미리 볶아둔 새우, 오징어, 홍합을 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제 소스, 간장, 굴소스, 참기름. 할아버지는 색을 봤습니다. 밥의 색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노란색에서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딱 그 순간 불을 껐습니다. 55분 경과. 할아버지는 접시에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봄나물을 밥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초록색 나물이 황금빛 밥 위에서 빛났습니다. 60분.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시간 종료. 할아버지는 완성된 접시를 심사위원석으로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접시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 앞에 해물볶음밥 한 접시가 놓였습니다. 황금빛 밥, 빨간 새우, 하얀 오징어, 검은 홍합, 그리고 초록 봄나물. 완벽한 색의 조화. 김태영 셰프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박수진 셰프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강민 셰프는 한 숟가락 먹은 뒤 눈을 감았습니다. 관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주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MC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 평가 부탁드립니다. 김태영 셰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완벽합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해물의 익힘 정도도 완벽하고요. 박수진 셰프가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볶음밥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했던 사람만 만들 수 있는 맛입니다. 이강민 셰프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 이 요리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45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이 볶음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냄새를 잃고 나서 저는 이 요리를 한 번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냄새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는 웍의 손잡이를 무심한 듯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 요리하던 그때를.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곧 관객석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심사위원 김태영이 일어섰습니다. 김철수 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미션. 김태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점입니다. 관객석이 환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을 위한 볶음밥 다시 만들었소.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냄새 없이도 할 수 있게 해줘서.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대망의 결승전 날이 밝아왔습니다. 본선 2차를 통과한 3명의 참가자만 남았습니다. 1번 박지혜 35세 프렌치 셰프, 2번 김철수 73세, 3번 정민호 42세 분자요리 전문가. 무대 중앙에는 3개의 조리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 조리대에 섰습니다. 민주는 관객석 맨 앞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MC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최종 미션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글자가 떴습니다. 결승 미션, 당신의 인생을 담은 한 그릇. MC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담은 단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주세요. 제한 시간 90분. 심사는 맛, 기술, 그리고 진정성입니다. 할아버지는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인생을 담은 한 그릇. 떠오르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짜장면. 50년 동안 만들어 온 그 요리. 냄새를 잃기 전에도, 냄새를 잃은 후에도, 그가 평생 붙잡고 있던 그 한 그릇. 드디어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1번 박지혜는 프렌치 코스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푸아그라, 트러플, 캐비어. 3번 정민호는 분자 요리 기법으로 액체 질소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연출.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재료를 꺼냈습니다. 양파 2개, 돼지고기 앞다리살 500g, 춘장 1병, 생면, 대파, 오이, 짜장면 재료였습니다. 그러자 관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또 짜장면. 결승인데 심사위원 김태영도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민주는 관객석에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민주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웍에 불을 올렸습니다. 30분 경과.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 고기가 익는 소리. 색을 봤습니다. 눈동자의 동공이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회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과정을 눈여겨보며 이마에 땀이 맺히며 긴장한 모습의 할아버지는 시간을 셌습니다. 정확히 3분 20초 뒤 고기를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60분 경과. 할아버지는 춘장을 넣었습니다. 마치 마그마가 증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웍이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춘장이 검은색에서 황금빛 갈색으로 변하는 순간 물을 부었습니다. 증기가 더욱 더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주걱으로 저었습니다. 정확히 2분 30초. 다른 참가자들도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혜의 프렌치 코스는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정민호의 분자 요리는 마법쇼처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조리대는 마치 새벽에 안개 낀 길거리처럼 고요했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소리만 경연장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90분.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시간 종료. 할아버지는 면을 건져 흰 사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 위에 짜장 소스를 부었습니다. 오이채를 살짝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한 짜장면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새 참가자가 차례로 심사위원석에 요리를 가져갔습니다. 1번 박지혜 프렌치 풀코스 전체, 메인, 디저트. 3번 정민호 분자 요리 액체 질소로 만든 아이스크림. 2번 김철수 짜장면 한 그릇. 대조가 극명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먼저 박지혜의 요리를 먹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기술이 완벽해요. 정민호의 요리를 먹었습니다. 창의적이네요. 시각적으로 놀라워요. 그리고 마지막 할아버지의 짜장면. 새 심사위원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태영이 먼저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수진도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강민은 소스까지 한 숟가락 떴습니다. 긴 침묵. 새 심사위원은 한참 동안 할아버지의 짜장면을 곱씹었습니다. 관객석도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김태영 셰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짜장면은. 김태영은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30년간 셰프를 하면서 먹어본 음식 중 가장 진실한 요리입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수진 셰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짜장면이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의 50년 인생이에요. 냄새를 잃고, 꿈을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그녀는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맛이에요. 이강민 셰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식 전문가로서 수천 그릇의 짜장면을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짜장면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인생을 위한 기도. 슬의 심사위원이 일어섰습니다. 김태영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만장일치로 관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주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승자는 축하드립니다. 김철수 씨입니다. 관객석이 폭발했습니다. 민주는 뛰어올라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승. 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MC가 달려와 할아버지 손을 들어올렸습니다. 요리왕 선발대회 우승자 김철수 씨.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3년 인생, 50년 요리사 생활, 30년 동안 후각 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 모든 것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무대로 뛰어올라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내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꼭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2023년 12월 3일 방송이 나간 날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냄새 못 맡는 73세 할아버지, 요리왕 우승. 50년 경력의 요리사의 기적적인 인생 스토리. 후각 대신 마음으로 만든 짜장면. 뉴스, 신문, SNS.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감동시켰습니다. 12월 5일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할아버지의 집.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못 맡는 요리사의 짜장면. 우승자 김철수의 짜장면.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맛일까? 할아버지는 집 앞마당에 간이 조리대를 설치했습니다. 웍을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민준이 조수를 자처했습니다. 할아버지, 주문 들어왔어요. 짜장면 5그릇. 할아버지는 웍에 기름을 두르며 웃었습니다. 알았다. 첫 손님이 짜장면을 받았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바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건 40대 남자 손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맛 같아요. 20대 여자 손님은 말했습니다. 이건 제 마음을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짜장면에 온기가 묻어 있어요. 50대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짜장면이 아니에요. 이건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요리예요. 낮 12시.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100그릇. 민주는 옆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그릇을 나르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오후 3시. 잠시 쉬는 시간. 민준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배워도 될까요? 약간의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는 말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쳐다봤습니다. 뭘? 요리요. 민준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춘장 있지? 가져와봐. 민준은 춘장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춘장을 건넸습니다. 한번 볶아봐. 민준은 춘장병을 받아들고 웍 앞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민준은 함께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기를 볶으면 민준이 춘장을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면을 삶으면 민준이 오이를 썰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놀림, 50년 경력과 첫날의 서툼. 하지만 그 안에는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할아버지의 집 앞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철순의 마음을 담은 짜장면.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냄새는 없지만 온기는 있습니다. 민준이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다 가고 할아버지와 민준은 함께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짜장면.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냄새는 없지만 마음은 있으니까. 그날 밤, 할아버지는 2층 방에 올라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78년 평화로 앞에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가 요리를 배운대요. 당신도 기뻐하겠지?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층에서는 민준이 웍을 닦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간 쓴 그 웍. 민준은 웍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쳐 줄게. 준비됐지? 민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날 밤, 하동의 작은 마을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없었지만 그 집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했습니다. 에필로그 2024년 봄, 철순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하루 100그릇만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에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리고 어느 날, 한 손님이 짜장면을 먹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맛의 비결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냄새요? 냄새는 못 맡아요. 하지만 사람은 느낄 수 있죠. 그게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요리는 코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드는 것. 할아버지가 잃은 건 후각이었지만 그보다 찾은 건 훨씬 더 컸습니다. 무너진 손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30년간 숨겨뒀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동의 작은 식당 철순회에서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웍 앞에 섭니다. 냄새는 없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나요? 냄새를 잃은 요리사 김철수.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